자,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부터는 열대 기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기후 기초를 워낙 탄탄히 다져왔기 때문에 열대 기후는 아마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기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하나 이제 바탕을 쌓았으면 거기에 이제 살을 조금씩만 붙이면 되거든요. 자, 정말 그런지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세계 기후 구분과 열대 기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세계 기후 구분 있죠. 자, 우리 세계 지리를 시작할 때부터 학생들이 쾌펜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아니면 중학교 사회 시간에도 아마 선생님들께서 한두 번쯤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쾌펜이라는 이 기후학자는, 지리학자는 정말 기후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를 이렇게 연구하고 종합하고 자료를 모아서 세계의 기후를 어떤 기준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핏 보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지금까지는 당연히 체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지리 교사, 지리 전문가다 보니까 그냥 이걸 체계를 잡아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쪄 생각 못한다고 정말 큰 오해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틀, 기준을 잡아주고 각 기후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 가지 기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세계 기후를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정리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영상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간단한 건 빨리빨리 넘어가고 나중에 정리할 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세계 기후 분포는 당연히 어떤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는 곳을 하나의 기후로 구분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쾌펜이라고 하는 독일 기후학자가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쾌펜이라는 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도 한참 됐고요. 거의 100년 전 사람이에요. 과거 사람들이 오늘날 현재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쾌펜이라는 사람 이름은 세계 지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무 쾌펜이라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쾌펜이 기후를 구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자연 상태에서 자라고 있는 식생을 기준으로 했어요. 식생을. 자, 식생은 식물이란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식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물론 더 나눌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수목, 나무 숫자의 나무목이에요. 커다란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는, 그리고 보통 여러 해를 사는 나무가 있고요. 자, 그에 비해서 수명이 짧은 풀 종류가 있죠. 풀 종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수목하고 풀 중에, 나무하고 풀 중에 기후를 민감하게 이렇게 반영하는 건 뭘까? 자, 민감하다는 얘기는 약간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잘 맞아야만 잘 자라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좀 열악해도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둘 중에는 나무가 좀 더 까다로워요. 얘는 여러 해를 살아야 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라 그러는데 그게 너무 길거나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풀은 수명이 짧아요. 자, 여러분들 몽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로 건조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제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이렇게 풀들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한 달 정도면 한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풀이 이렇게 수명을 다 하거든요. 짧은 기간에도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게 풀이잖아요. 그래서 기후 때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건
나무다, 나무. 풀은 너무 춥거나 또는 너무 건조하거나 하지 않으면 대체로 잘 자란다. 자, 이건 이후에 기후 지역을 이렇게 공부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우리가 쾌펜 기후 구분을 지금 하진 않겠지만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쾌펜이 이제 기후를 정말 복잡한 듯 보이지만 체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튼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 이제 쾌펜이 기후를 구분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지표면에 있는 식물이다, 풀과 나무다. 자, 그런데 가장 큰 기준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자라느냐, 자랄 수가 없느냐. 물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은 대체로 사람도 살 만한 곳이고요. 나무가 자랄 수 없다. 당연히 사람도 살기 힘든 곳이죠. 나무가 없는데 사람이 살긴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크게 나무가 자라는 수목 기후를 먼저 구분을 했고요. 수목 기후, 나무가 자란다.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가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열대림, 온대림, 냉대림이 있는 거고요. 우리 건조기후하고 이제 한대기후는 어떤 조건이 나빠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서 무수목기후라고 따로 분류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만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약간 심화로, 물론 뒤에서 다루겠지만, 자,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가 너무 적게 내린다. 나무가 자랄 수가 없겠죠. 건조기후, 얘는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대기후는 너무 기온이 낮으면 역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눈이나 빙하로 1년 내내 덮여 있다.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이 기후들은 비록 나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분명히 나무가 자란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건조하다의 기준은 연 강수량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500mm가 안 될 때 건조하다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감이 좀 없을 거예요. 연 강수량 500mm면 어느 정도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연 강수량이 1450mm거든요. 1450, 거의 1500이죠. 그래서 건조해서 비가 적게 내려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은 대략 서울보다 비나 눈이 3분의 1보다 더 적게 내려야 나무가 자랄 수 없구나라고 좀 감을 잘 푸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한대 기후는 기온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데 얘는 월 평균 기온, 한 달 평균 기온이 월 평균 기온이 10도씨를 넘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나무도 겨울에는 활동을 좀 뜸하게 하고 뭐 이렇게 잎을 떨구고 이렇게 동면을 하는데 근데 늘 겨울이면, 그러니까 늘 추우면 뭐 에너지 같은 걸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만 얼핏 보시고 물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세계 기후 구분은 일단 이 정도로만 할게요. 자, 이제 밑으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빠르게 정리를 할게요. 자, 열대 기후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열대 우림, 사바나, 그 다음에 열대 몬순. 하지만 지금 여기는 열대 기후의 공통점을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공통점. 그리고 이후에서 그 세 가지를 따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세히. 자, 먼저 열대 기후의 분포와 특징을 보면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 자, 18이라고 하는 숫자 외워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열대 기후는 1년 내내 더워서 열대 기후인데 자, 그러면 얼마만큼 더운 걸 우리가 정말 덥다고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장 기온이 낮은 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온이 낮아도 충분히 더워야 된다. 충분히 열대림이 자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떤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열대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글 같은 거 있잖아요. 열대림이 자라는 곳을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그 경계선에 월 평균 기온이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더란 말이죠.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쾌펜이라는 사람이. 자, 아무튼 그래서 18도씨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론 이제 서울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도 뭐 전국적으로 당연히 많이 있을 텐데 뭐 우리나라의 중심은 서울이니까 자 서울의 5월 달 하순 5월 말 정도가 평균 기온이 18도씨쯤 돼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18도란 얘기는 아침에 한 15도 정도 춥진 않죠. 그 다음에 낮에는 한 25도 정도 그 정도면 약간 땀도 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여름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8도시라고 하는 서울의 5월 하순하고 비슷하다는 그 기준 외워두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씨 이상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풀하고 나무가 당연히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연 강수량은 500mm 이상이다. 건조하지 않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보면 대체로 적도를 포함해서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 남반구의 열대기후가 분포하는데 남북 회기선 사이 저위도 지역이 대체로 열대기후다. 앞에서 남북 회기선,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다. 열대기후가 대체로 분포한다. 위도 설명할 때 이미 자세히 한 이야기예요. 자, 남북 회기선의 위도는 몇 도? 23.5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지도를 보고서 23.5도 남북 회기선은 한번 천천히 그려봐야 돼요. 여기 정도면 충분히 더워서 여기보다 적도에 더 가까우면 열대기후구나. 그래야 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숫자로만 보면 안 돼요. 아무튼 지도를 잘 보시고 자주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특징 볼게요. 연중 기온이 늘 높아서 늘 더워서 연교차가 작다. 너무 많이 했죠. 넘어갈게요. 그런데 작으면 얼마나 작느냐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위도 지역, 열대기후 지역은 기온의 일교차보다도 기온의 연교차가 더 작더라. 이것도 앞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햇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표면이 균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유난히 조금 가열이 많이 되는 곳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상승기류, 그러니까 넓은 범위는 아니지만 뜨겁게 가열되는 부분은 상승기류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내려오고 에너지가 순환해야 되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도 근처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상승기류가 잘 생기기 때문에 햇빛이 굉장히 강할 때에는 대류성 강수가 빈번하다. 대류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가 내린다. 자, 이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비록 열대기후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열대기후만큼 덥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바로 이 대류성 강수가 내려요. 그게 뭐냐면 소나기예요. 소나기. 그런데 문제는 소나기는 이제 우리는 여름철에만 내리는 거라서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소나기라고 하지 않고요. 이게 거의 매일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스콜. 그래서 적도 근처에서는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스콜이 자주 내린다. 자, 참고로 이번 설 연휴 때 선생님 이제 누나네 식구가 이게 싱가포르랑 이게 말레이시아랑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적도 근처거든요. 열대 우림 기후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을 처음 가다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리 교사인 세계지리를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이 누나한테 한 가지 이렇게 도움을 줬어요. 무조건 우비 챙겨가라.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 소나기처럼 비가 내리는데 날마다 비가 내린다. 꼭 우비 챙겨라 했더니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선생님을 칭찬하더라고요. 자, 지리를 공부해가지고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오랜만에 뿌듯했어요. 누나 고마워. 자, 그 다음에 적도 수렴대는 열 적도에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열대기후의 적도 수렴대가 대체로 위치하고요. 그 다음 적도 수렴대는 계절에 따라서 1월에는 남반구 쪽으로 7월에는 북반구 쪽으로 이동한다.
자, 중요한 거. 적도 수렴대는 거의 뭐랑 일치하냐면 적도 또는 열대, 저기압대랑 일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적도 저기압대가 남북으로 이동을 하면서 열대 기후라 하더라도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적도 저기압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향을 미칠 때는 비가 내리는 거고 얘가 지나가 버렸거나 아니면 좀 멀어졌거나 하면은 당연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얘의 이동에 의해서 열대 기후가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지역과 그 다음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으로 구분이 돼요. 자, 이건 뒤에서 자세히 할 거니까 그냥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열대 기후는 다시 비가 내리는 시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기후 정도만 적어줄게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대기후는 적도 근처에 있어서 쾌펜 아저씨가 그냥 적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기후라 그래가지고 알파벳 A를 붙였어요. A를 붙였고 그 다음 열대우림 기후라는 게 있는데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고 숲을 림이죠. 그래서 숲이 우거져 있는 정글이 이렇게 있는 그런 기후 지역을 열대우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소문자로 앞에는 이제 대문자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구분 기호는 소문자를 쓰거든요. 이 F를 써요. F는 이제 독일어로 습하다는 뜻을 지닌 단어의 앞글자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1년 내내 습하다. 건기가 없다. 1년 내내 비가 내린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사바나 기후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동물의 왕국. 그리고 우리가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은 사자가 긴 풀 사이를 이렇게 조심조심 가가지고 이제 얼룩말 같은 걸 사냥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얘네들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죠.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죠. 그 이유는 자, 사바나 기후는 적도 수렴대, 적도 저기압대가 영향을 미칠 때에는 걔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나 아무튼 거기에 영향을 받을 때는 비가 내리니까 풀이 되게 잘 자라요. 정말 동물의 천국이에요. 하지만 적도 수렴대가 이미 거기를 지나가 버리면 자, 기온은 높은데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물 같은 것도 빨리 증발하고 기온은 높고 비는 안 내리고 건조해지고 미쳐버릴 것 같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비가 내리는 적도 저기압대를 따라서 적도 수렴대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동물의 대이동. 자, 아무튼 그래서 사바나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자, 그런데 언제가 건기냐면은요. 얘는 겨울철이 건기예요. 겨울철이 건기. 자,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는 별 의미 없이 그냥 적도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를 붙인 거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문자인데 얘는 의미가 있어요. 강수 시기를 바탕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여기 F는 이제 뭐 1년 내내 습하다는 얘기니까 비가 늘 많이 내린다는 얘기니까 별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W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윈터 드라이예요. 윈터 드라이. 물론 독일어로는 이제 뭐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윈터 드라이, 겨울철이 건기다. 자, 여러분들 열대기후 여름과 겨울이 있죠. 상대적인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지점에서 태양의 고도가 높고 낮이 더 길고 그리고 기온이 더 높은 시기가 비록 아주 조금이지만 그 시기가 여름.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태양의 고도도 낮고 그 다음에 낮도 짧은 시기가 겨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적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여름, 겨울이 있어요. 그 중에 사바나 기후는 겨울철이 건기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이 영상 후반부에서 왜 겨울철의 건기인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대 계절풍 몬순 기후라고 돼 있는데 얘는 알파벳 M을 써요. 자, M은 몬순 영어 단어거든요. 이 몬순은 계절풍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계 지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질문을 해요. 아니, 열대 우림하고 여기 사바나는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왜 사바나하고 이렇게 열대 몬순하고는 구분이 잘 안 되느냐, 미쳐버릴 것 같다. 자, 미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 열대 계절풍 기후는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열대 우림과 사바나의 중간 형태예요. 하지만 얘도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계절풍 기후, 우리나라는 온대 계절풍 기후인데 우리나라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죠.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비가 적게 내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열대 계절풍, 기온이 더 높을 뿐이지 계절풍이 부는 건 똑같아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됐어요? 근데 얘는 열대 우림하고 사바나하고 조금 달라요. 달라서 비가 내리는 시기가 조금 더 길고 또 비가 내릴 때 왕창 내려요. 자, 왜 그런지는 뒤에서 열대 계절풍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아래에 있는 지도 잠깐만 보고 이제 열대 우림, 사바나, 열대 계절풍 차례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기후 그래프를 뭐 꼼꼼하게 볼 생각은 없고요. 뭐 지금 본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열대 기후 설명이 다 끝나면 뭐 시간이 남으면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볼 건 열대 기후는 남북 회기선 사이 적도 근처에 분포한다. 그걸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적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백지도가 있으면. 자, 천천히 한번 그려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다가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보시면 되고요.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선을 쭉 그으시면 되죠. 그으면 되죠. 자, 먼저 이렇게 선을 긋다 보면, 참고로 선생님이 직선을 반듯하게 못 그려서 약간 이렇게 삐뚤빼뚤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까지만 그어볼게요. 자, 아프리카는 북반구는 약간 넓고 남반구는 약간 세모나죠. 그런데 아프리카를 봤더니 북쪽과 남쪽의 거의 중간 정도를 적도가 지나가요. 그쵸? 그리고 아프리카는 자, 여기를 봤더니 움푹 들어간 만이 있는데, 자, 만 약간 아래쪽을 지금 이렇게 적도가 지나가죠. 그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지나가더라. 뭐 나라 이름 같은 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아프리카 가운데를 지나가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여기가 기니만이라 그러는데 거기 그러니까 육지의 살짝 아래쪽 거기를 지나간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 아프리카 여기 약간 동쪽에 큰 호수가 있어요. 빅토리아 호라 그래서 세계에서 아마 얘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호수일 거예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자, 여기가 거의 적도에 있어서 얘는 워낙 커서 백지도를 보면 어지간하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수 근처를 지나간다. 그래서 어쨌든 쭉 그어볼게요. 자, 쭉 그으면, 자, 인도는 적도를 지나가지 않죠. 자꾸 내려오네. 다시 그릴게요. 자, 선생님은 적도가 어딜 지나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그리는 건데, 이렇게 좀 삐뚤어졌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마음이 올곧으니까 아마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삐뚤어졌으니까 어쨌든 볼게요. 자, 인도는 적도보다 북쪽에 있죠. 적도가 인도를 지나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동남아시아는 적도가 지나가죠. 자, 인도네시아 지나가고요. 그다음 필리핀은 뭐 지나가진 않지만 필리핀도 거의 적도에 있죠. 베트남 같은 것도 이제 적도에 걸쳐 있진 않고 적도 근처에 있고요. 그럼 이제 적도가 어딜 지나가냐면요, 말레이 반도, 여기 툭 튀어나온 반도 있거든요. 거기 끝에 싱가포르가 있어요. 싱가포르가 거의 적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도가 이제 실제로는 여기쯤인, 점이 잘 안 찍히네요. 여기쯤인데 싱가포르, 자, 워낙 중요한 도시니까 여러분들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싱가포르를 지나간다. 거의 거기를 지나간다.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누나가 싱가포르 여행을 갔을 때 여기는 완전 적도니까 1년 내내 비가 계속 내려요. 날마다 거의 소나기가 내려요. 스콜이 내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거고. 자, 아무튼 그래서 싱가포르를 지나가서 쭉 가는데요.
자, 이제 남아메리카의 약간 북쪽을 지금 적도가 지나가죠. 자, 여기에 있는 나라 이름이 에콰도르, 영어로는 이퀘이터. 그냥 나라 이름 자체가 적도란 뜻이에요. 여기를 지나가고요. 근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국경선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알기 어렵죠. 그럼 반대로 여기 대서양 쪽을 보면 이렇게 가서 해안선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여기도 워낙 큰 규모라서 백지도에서 거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움푹 들어간 곳은 어디냐면요, 아마존강 하구예요. 아마존강 하구.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 아마존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존강 하구가 딱 적도예요. 자, 그걸 알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적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열대기후는 적도 근처 남북 회기선 사이에 걸쳐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그래프를 보면, 자, 이제 앞에서도 기후 그래프가 한번 나왔지만, 자, 우리 기후 그래프 거의 처음 나왔으니까 보는 방법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기후 그래프는 보통 기온하고 월 강수량을 같이 표시를 해요. 왜냐하면 기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온과 강수량이니까. 자, 그래서 한쪽은 여기 도시 기온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밀리미터 강수량을 나타낸 거죠. 그런데 하나는 지금 꺾은 선이고, 꺾인 게 별로 안 보이지만 연교차가 작다 보니까 하나는 막대 그래프예요. 자, 꺾은 선이 기온일까 아니면 강수량일까요? 월 강수량일까요? 자, 여러분들 월 강수량은 2월과 3월과 4월 그냥 그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중간은 없는 거죠. 그냥 그 달에 내린 강수량을 다 모은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기온이라고 하는 건 1월 달 기온이 만약에 이렇게 있고 2월 달 기온, 평균 기온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그 중간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거죠. 1월 31일하고 2월 1일은 1월 달 평균하고 2월 달 평균의 한 중간쯤 될 거 아니에요. 1월 말과 2월 초는. 그래서 기온 그래프는 이렇게 꺾은 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1월 달 만약에 2월 달이라 그러면 그 중간도 당연히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기후 그래프에서 꺾은 선은 월 평균 기온을 바탕으로 하는 기온 값이고요.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이에요. 자, 그래서 이키토스는 지금 여기 남아메리카 저지대에 있는 열대우림 기후인데, 자, 기온을 봤더니 1년 내내 거의 변화가 없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연교차를 제일 먼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연교차가 그냥 거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교차가 적으니까 적도 근처인데, 그 다음 확인해야 되는 게 온도의 온도. 그럼 실제로 몇 도쯤 되느냐. 자, 앞에서 열대 기후의 기준은 18도. 가장 기온이 낮은 달도 18도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리고 18도씨를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지금 18도씨잖아요. 18도씨보다 다 높죠. 그쵸? 열대 기후구나. 그 다음에 강수량은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강수량이 적은 시기라 하더라도 비가 충분히 많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열대우림이에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 완전히 적도면 연교차가 거의 없어서 여름 겨울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다윈이라고 하는, 다윈은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북쪽에 있거든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도시예요. 적도보다 분명히 남쪽에 있죠. 남반구죠. 자, 여기는 연교차가 적도보다 커요. 물론 그래도 작지만. 자, 그러면 연교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1월과 7월 중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쪽이 여름이고요. 기온이 낮은 쪽이 겨울이에요. 그리고 기후 그래프를 보면, 기온 값을 보면 이 지역이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 알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적도고요. 자, 그래서 여기 다윈의 기온 값만 한번 볼게요. 자, 1년 내내 18도씨보다 높아요. 열대 기후인데 1월하고 여기 7월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분명히 7월이 더 기온이 낮죠. 7월이 겨울이고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으니까 1월이 여름이에요. 여름. 그래서 얘는 남반구다. 그리고 연교차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적도 근처다. 그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은 이것만 볼게요. 아까는 이제 기온만 보자 그랬었는데, 자, 얘는 봤더니 1월 달
아까 남반구니까 여름이라 그랬죠. 1월이 지금 여름인데 여름에 막대 그래프가 되게 길죠. 우기. 그 다음에 7월 무렵을 봤더니 얘는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아예 비가 안 내리네요. 건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사바나 기후. 사바나 기후. 그 다음에 우리가 열대 계절풍 기후는 자 이거 그래프가 조금 애매해서 얘가 애매하다기보다는 얘랑 얘가 좀 애매한 게 제시가 됐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문제풀이 하다가 정말 전형적인 열대우림 사바나 기후 그래프가 나오면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돼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이제 열대우림 기후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게요. 자, 열대우림 기후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파벳 대문자 A를 쓰고요. 케이펜 아저씨가 열대 기후를 A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붙는 이제 이걸 2차 구분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소문자 F를 써요. 2차 기후 구분은 소문자예요.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곳에서는. 그래서 얘는 소문자 F. F는 습하다. 1년 내내 습하기 때문에 건기가 없다.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린다. 계속해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는 가장 강수량이 적은 달조차도 월 강수량이 60mm를 넘는다. 60mm를 넘는다. 이것도 역시 경험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열대기후 지역에서 기온이 높다 하더라도 나무나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60mm라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열대 기후는 건조한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의 기준이 월 강수량 60mm다. 얘는 외워두셔야 돼요. 가끔 정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 60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정답을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어쩌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모르면 정답을 못 찾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참고로 열대기후는 기온이 높으니까 징발량도 많겠죠. 그래서 건조한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의 기준이 약간 높은 편이에요. 비가 많이 내려야 건조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온대기후에서도 이제 C가 온대기후거든요. 뒤에서 할 거예요. 얘도 건조한 달과 수분한 달, 건기와 우기를 구분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온대기후는 열대기후보다 당연히 기온이 낮으니까 징발량도 적어요. 그러면 기준도 조금 낮겠죠. 그래서 온대기후에서는 건조한 달과 수분한 달의 기준이 월 강수량 30mm예요. 온대 기후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왔으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은 거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분포를 봤더니 자, 뭐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의 적도 부근,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분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적도다. 정말 적도 근처에서만 나타나요. 그래서 열대우림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아주 넓은 건 아니에요. 적도 근처에서만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환경 문제긴 하지만 아마존 강 유역에 있는 열대림이 파괴가 돼서 정말 큰 문제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자, 열대우림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그리고 그 중에선 여기 아마존강 유역이 제일 넓은데 여기가 파괴되면 정말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적도, 딱 적도 근처에 존재한다, 분포한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 특징을 봤더니 연중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연교차는 당연히 가장 작다. 열대 기후 지역 중에서도 작다.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얘는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서 1년 내내 강수량이 많다. 자, 이제 밑에 있는 그림에서 뭐 한꺼번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 적도 수렴대가 적도 저기압대가
7월에는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폭이 이렇게 넓게 이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도 수렴대가 북쪽으로 올라오든 남쪽으로 내려가든 항상 영향을 받아요. 약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1년 내내 영향을 받기 때문에 1년 내내 월 강수량이 60mm를 넘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적도 근처니까 1년 내내 햇빛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류성 강수가 다른 열대 기후보다도 더 자주 내려요.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사바나는 우기 때만 스콜이 내리는 거고요. 열대 우림은 건기가 없으니까 1년 내내 스콜이 내리는 거죠. 스콜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스콜은 워낙 중요한 어떤 기상현상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열대 기후 지역의 시간대별 강수량 비율. 열대 기후니까 여기서는 주로 이제 열대 우림하고 사바나를 말하는 거예요. 스콜이 내리는 곳, 대류성 강수가 내리는 곳. 자, 그래서 0시부터 24시까지, 그 다음에 이쪽은 비율이죠. 봤더니 밤에는 자정부터 뭐 새벽까지는 오전까지는 뭐 비가 별로 안 내리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12시, 2시, 4시, 6시죠. 2시부터 4시 사이에 비가 이렇게 몰아서 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류 현상은 언제 잘 일어날까? 뜨끈뜨끈할수록 열을 많이 받을수록 얘가 활발하게 상승하면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대류 현상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나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아침에는 날씨가 괜찮아요. 기온이 높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광을 다니다가 점심을 먹고 이렇게 이제 지나다 보면 하늘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막 소나기 구름이 생겨나면서 시원하게 소나기가 내려요.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면 당연히 소나기가 내렸으니까 지표면이 식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해가 질 때쯤 되니까 기온은 좀 내려가고 뭐 그렇다고 뭐 서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면서 스콜이 내리면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 같은 거 다 씻겨내고요. 해질 무렵이 되면 여기는 적도 근처니까 6시 무렵에 해가 지거든요. 그러면 공기는 되게 깨끗하고 아직도 하늘에는 이게 뭉게뭉게 구름이 펴 있고 그다음에 해는 지금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노을은 저녁 풍경은 안 가봐도 상상이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열대 기후 지역에 여행을 간 사람들이 저녁 그 노을을 보고서 완전히 반해버려요. 자, 뜬금없지만 되게 슬픈 거 하나. 자, 선생님이 빨간 안경을 쓰면 그 노을 예쁜 게 여러분들이 보듯이 선생님도 보거든요. 그런데 빨간 안경을 쓰지 않으면 선생님 인생의 95% 정도는 빨간 안경 없이 살았거든요. 노을이 하나도 안 예뻐요. 밋밋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노을을 봤을 때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열대 기후 지역에 스콜이 내리는 지역에 저녁 노을이 그렇게 예쁘다, 그렇게 멋있다. 나중에 꼭 가보세요. 갈 수 있으려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여행을 못하지만 앞으로도 여행은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코로나19가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특히 여행을 바꿔놓을 거예요. 아우, 괜히 이야기했나? 힘내시고요. 자, 그 다음 사바나 기후 지역으로 넘어갈게요. 사바나 기후 지역. 자, 사바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대 기후고요. 열대 기후고 그 다음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얘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겨울철이 건기다. 그래서 여기 사바나 기후는 북반구에도 있고 남반구에도 있어요.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에서 살짝 북쪽, 적도에서 살짝 남쪽, 북반구와 남반구 두 군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1월 달이 건기고요. 우리나라 1월 달이 겨울이니까 남반구에서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7월 달이 건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얘는 이제 구분은
가장 강수량이 적은 달의 강수량이 비가 적게 내릴 때는 월 강수량이 60mm가 안 된다. 위에서 열대기후지역은 월 강수량 60mm가 건기와 우기의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60mm가 안 되는데 뭐 50mm, 뭐 40mm 그러지 않아요. 아예 안 내리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나무는 물론이고 풀조차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뭐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자,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한번 봐보세요. 동물의 왕국. 자, 사자가 긴 풀 속에 이제 몸을 숨기고 있는데 그 풀이 되게 싱그러워요? 아니면은 이제 메말라가요? 보통은 메말라가죠. 그래서 사바나 기후는 건기가 되면, 그렇죠, 풀조차 말라 죽을 정도로 아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동하는 거고.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분포를 봤더니 열대우림 기후 지역 주변에 나타난다. 그리고 얘는 열대우림보다는 면적이 훨씬 넓어서 열대기후 지역 중에 가장 넓다. 자, 그리고 이제 분포 지역은 이렇게 글자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지도를 보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얘는 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살펴볼 테지만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림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적도 근처, 적도를 끼고서 여기는 열대우림 기후예요. 열대우림 AF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적도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은 색깔만 다르게 할게요. 여기 적도에서 조금 떨어진, 자, 물론 여기도 저위도 지역이에요. 열대 기후가 나타나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가 넘어요. 자, 그래서 얘는 북반구와 남반구 두 군데에 이렇게 분포하는데 얘가 사바나 기후 지역이다. 대략적인 위치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긴 있거든요. 그건 조금 있다가 지도를 보고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특징을 볼게요. 특징을 보면 연중 기온은 높으나 기온의 변화가 약간 있다. 자, 그래서 1월과 7월을 비교하면 7월 달이 더 높으면 북반구, 1월 달이 더 높으면 남반구,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 강수량은 열대우림 기후보다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죠. 열대우림은 1년 내내 스콜이 계속 내리지만 얘는 우기 때만 스콜이 내리니까 뭐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많은 정도? 보통은 그 정도 돼요. 그 다음 열대 계절풍 기후는 사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학생들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일단 빼시고요. 물론 맞는 설명이긴 하지만 뒤에 가서 이제 우리 지리 마니아들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다시 한번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열대 계절풍 기후가 도대체 뭔지. 자,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는 겨울철이 건기라 그랬는데 그때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죠? 지난 영상 마지막 즈음에 적도를 기준으로 대기 대순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기후 변화가 되게 뚜렷한 지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살펴봤던 게 바로 여기 사바나 기후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바나 기후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을 때는 우기,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을 때는 건기 그렇게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 여기 알파벳을 붙이는, 우리 두 번째 알파벳 소문자를 붙이는 원리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자, 얘는 지금 겨울 건기, 윈터 드라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식물이 자랄 때 건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기가 중요할까요? 어떤 식물이 자랄 수 있느냐는 우기가 결정할까? 아니면 건기가 결정할까? 정답은 건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비가 한 달에 100mm가 내리든 200mm가 내리든 또는 뭐 300mm가 내리든 식물이 자라는 데는 이미 충분히 많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강수량이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60mm가 안 된다. 건기니까 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건기가 만약에 한 달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물들은 버티기도 해요. 한 달쯤이야. 그런데 얘가 건기가 2달, 3달, 막 넉 달 이렇게 길어지면
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식물이 자라느냐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가 결정을 해요. 건기가. 그래서 열대기후 말고 뒤에 가면 역시 온대기후도 뒤에 소문자가 붙거든요. 냉대기후도 소문자가 붙거든요. 전부 다 건기를 뜻하는 거예요. 건기. 그래서 CS라고 하는 기후가 있어요. 지중해성 기후라고 읽거든요. 근데 얘가 뜻하는 건 온대기후야. 기온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여름철이 건기란 뜻이에요. 살짝 예습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지도나 자료가 복잡할 때는 조금 단순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또는 중요한 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니까. 자, 이 지도에서 포인트는 물론 보니까 지난 영상에서 보여줬던 거네요. 적도 수렴대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적도 수렴대가 이렇게 있는데 위치가 달라요. 근데 위치가 단순하게 다르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적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 왼쪽 거 1월 거에는 적도 수렴대가 대체로 남반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7월 이렇게 지도에서는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에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되게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약간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 1월달 이 지도를 봤더니 지난 시간에 봤던 지난 영상에서 봤던 기후 그래프하고 기후 그래프란다 지도하고 적도 수렴대의 위치가 좀 다른데요? 분명히 그 지도에서는 1월달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북반구 쪽까지 많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지도를 제작한 시기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학자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지도를 제작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양상은 변함이 없죠.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가 주로 적도 수렴대가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쪽에 적도 수렴대가 위치한다. 됐죠? 그게 첫 번째고요. 자, 그래서 혹시 1월달, 7월달 그게 없다 하더라도 1월인지 7월인지 알아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제 얘는 단면도인데 얘를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위도에 따라서 지금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기 가운데가 지금 적도예요. 적도.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월 달인데 아열대 고압대. 자, 여기는 하강 기류가 이렇게 생기고요. 아열대 고압대에서.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에서 적도 수렴대를 향해서 무역풍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적도 근처에서는 여기까지 그려야 되겠네요. 적도 근처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지금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거죠. 자, 이쪽에서도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와요.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건 여기 AF라고 써 있는 거하고 AW 사바나 기후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AF를 봤더니 적도를 기준으로 지금 비가 내리는 적도 수렴대가 살짝 남반구로 내려갔어도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더 약간 남쪽은 이 시기에는 지금 분명히 비가 내리죠. 자, 여기는 지금 남반구니까 이때가 지금 여름이에요. 여름. 남반구는 1월이 여름이잖아요. 여름철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자, 그런데 자, 1월 무렵에 지금 여기까지는 비가 내리는데 더 고위도로 가면 적도에서 멀어지면 여기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아열대 고압대에서 여기가 아열대 고압대 하강하는 곳이라면 얘는 기본적으로 고기압대니까 건조하죠. 그리고 그 바람이 이렇게 지금 불어와서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무역풍은 기본적으로 건조해요. 특별히 바다 위를 지나오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무역풍은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이 무역풍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1월 달이 겨울이죠. 겨울. 그리고 지금 겨울 건기란 뜻이에요. 겨울 건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기후를 구분할 때 두 번째 2차 구분인 우리 소문자는 건기를 기준으로 한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오른쪽 거 7월 달 거 한번 봐볼게요. 자, 적도를 그대로 그리시면 되고요. 적도 수렴대가 적도에서 약간 북방구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적도 수렴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든 아니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든 여기까지는 계속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도를 기준으로 약간 좁은 지역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볼게요. 자, 남반구의 열대 우림보다 적도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은, 자, 이제 여기는 7월 달이니까 남반구니까 겨울이죠. 겨울인데 적도 수렴대가 벗어났고,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상승기류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에서 하강한 공기가 이렇게 지금 적도 수렴대로 모여들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아열대 고압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건조한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건기다. 됐죠? 당연히 여기는 이제 7월 달에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 이제 여름이 되겠죠. 여름에는 지금 비가 내린다. 자, 그래서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전부 다 겨울철이 건기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거 한 번만 더 살펴보면, 1월 달에는 적도 수렴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적도 수렴대 근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적도 수렴대에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가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정 범위에서 비가 내린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일정 범위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를 봤더니 재밌게도 여기 적도 수렴대에서 남쪽은 비가 내리잖아. 물론 여기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북쪽은 지금 비가 안 내리죠. 그 이유가 여기가 지형이 대체로 평탄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대륙이 넓어서, 그리고 사하라 사막이 있어서 그냥 무역풍 자체가 워낙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긴 하되, 바다 쪽에서 수증기가 공급되는 이쪽은 이제 비가 좀 내리지만, 이제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진 않는다. 거의 내리지 않는다. 어쨌든 포인트는 적도 수렴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강수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 끊고 우리 열대 계절풍부터 다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나름